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당내 대표적 친문 의원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마다않는 재선 김종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캐주얼하게 오늘 입고 오셨네요. 예. 뭐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바지는 청바지도 입으셨고 저희 KBC는 처음 나오신 거죠? TV는? 예, 라디오는 몇 번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TV는 처음 왔습니다. 광주 전남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 그 압도적인 지지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광주 갈 때마다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변화, 혁신 이런 단어들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게 맞나요? 뭐 불가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네.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선택이 아닌 건가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여간 국민의힘 탄핵 정당한테 정권을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 TK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네.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그런 후보한테 우리가 정권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뭐 선거를 잘했니 잘못하니 따지기 앞서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상당히 저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우리가 더 못났다고 평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 후보한테 진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거를 이재명 의원 과실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 아니죠. 자체가 다 우리가 네.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그중에 특히 이제 후보로 우리 대표로 나갔던 이재명 후보가 네. 당연히 그 책임에서 본다면 또 앞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저는 개항을 네. 출마했던 게 또 너무 좀 뼈아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선 시즌 2가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민주당은 진짜 반성 안 하는 거냐. 이게 선거에서 지고 반성도 안 하고 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고. 근데 그게 말이 제가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네. 우리가 과연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느냐. 우리는 반성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걸 반성이라고 받아들여 주겠느냐. 이게 정치보복에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다. 네.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의원을 위한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가 당대표가 방탄조끼가 될 수 있습니까? 방패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유일한 우리의 방탄과 방패는 네.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국민들의 동의예요. 국민들이 야 저거 정치보복이다. 저거 잘못됐다. 이재명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민주당이 좀 너무 심하게 당한다. 이래야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나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 반성하는 민주당을 그러니까 반성을 주도하는 그리고 현장 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그런 겸허한 자세로 가는 게 훨씬 더 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정치보복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재명 의원은 지금 반성의 시간이지 뭐 당대표 같은 갑옷 두르고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야 민주당 전체의 반성을 네.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설득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개혁의 딸들, 이른바 개딸들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가 논란인데 이거는 뭐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어떤 이런 세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깨문이든 뭐 개딸이든 노사모든 이런 세력과 집단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저는 그 자체는 행태, 그 말과 행동이 선을 넘을 때 대표적인 게 언어 폭력입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를 적대하고 배타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 적이다. 몰아내자, 쫓아내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가 수박이라고 그래서 네. 수박을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철저히 비민주적인 거죠. 우리가 빨갱이, 뭐 전라도 빨갱이, 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독재 폭력 세력한테 당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적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너 나가라, 쫓아내라. 이거야말로 우리 폭력 세력, 독재 세력이 해오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보인 양태는 뭐 노사모나 문파나 개딸들이 그러면 다르다고 보시는 거네요. 노사모 때만 해도 이런 언어 폭력이 이렇게 일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홍원이 무슨 뭐 수박이니 이런 용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행태는 옛날 국정원 댓글 공작하던 이 일베 세력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식의 욕설 혹은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을 따라 배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 문파든 개딸이든 이건 정말 잘못한 거다. 네. 그리고 문파나 개딸의 다수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파, 개딸 이 지지자들의 또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태들, 이런 폭력적인 행태들, 혹은 적대, 배타적인 행태들 네. 이런 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손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네. 그 이번 전대 당대표 출마한 강병원 의원 친하시죠?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뭐 서울대 운동권 후배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586과 친문을 극복해 미래로 가는 혁신의 깃발을 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신데 의원님이 친문이 적어도 강병원 의원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뭐 얘기 들었는데 네.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지난 집권 5년 민주당 전체를 통째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 안에는 친문 정치가 있었잖아요. 네. 친문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이 집권 민주당 정부를 네. 성공시켰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안으로 지금 이재명이라고 네. 하는 새로운 대안을 밀자 해갖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재명의 민주당도 한 1년 해보니까 네. 또 이 여의도 정치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금 해본 적이 있나요?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아니죠.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돼서 지난 1년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실은 끌고 온 겁니다. 네.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네.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주도 하에서 네.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과정 전체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 개양 출마나 서울시장 출마 같은 걸 보면 아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인가? 이게 과연 혁신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다시 이재명 의원 얘기로 왔는데 그럼 이번 전당대회 뭐 어떤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어떤 대표를 수립을 해야 될까요? 반성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혁신하는 전당대회가 돼야죠, 당연히. 반성을 제대로 해야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됐던 친문이 됐던 아니면 586이 됐던 네. 나만 빼고 다른 거 반성해라.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먼저 반성하겠다. 네. 이렇게 나가는 사람 저 찍어주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도 네. 안 나오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취임 두 달 만에 지금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훨씬 넘어서 30%가 들어왔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취임 두 달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당이니까 뭐 정부가 잘못하면 이거 우리 야당한테 좀 반사이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겁이 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국가만 해도 네. 자 물가가 엄청 뛰고 있잖아요. 네. IMF 이후에 지금 최고입니다. 금리도 엄청 뛰고 있어요. 갑자기 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샀던 분들, 주식했던 분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죠. 네. 이 위기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신뢰가 지금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예요. 어려울 때 네. 이 지도자가 혹은 이 정부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이거는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저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려운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명박 정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어떤 MB 점에서요? 시즌 2로 갑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찍어줬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뭐 거의 한 200만 표 뭐 이상 막 200만 밀어줬는데 표가 아니라 역대 최다 표차로 네. 이겼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의도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거를 내내 노무현 정부를 까고 수사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 거죠. 지금 정치 지금 보복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이고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정치 보복적 수사 이런 것들 예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 당장 임기가 남아 있는 네. 기관장들을 전임 정부 기관장이라고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알박기라고 표현을 쫓아냈어요. 하던데요. 예. 알박기라는 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 8개월 됐습니다. 임명한 지가. 네. 아니 2년 8개월 전에 알박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2년 8개월 동안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알박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분도 2년 됐어요 임명한 지가. 네. 그럼 2년 동안 공석으로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올 거니까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다음 대통령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저는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왜? 너무 인위적으로 지금 네. 어떤 정치 보복성 또는 전 정부에 대한 공격, 정치 공세. 의원님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정권이랑 어떤 가치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아니 있잖아요. 그게 수많은 자리가 그런 자리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래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다 자기 친한 사람들 갖다 놓는 것도 전 잘못이라고 보지만 장관 수많은 장관 자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검찰 인사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임기제라고 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임기제를 만들어 법으로. 근데 그것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이 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거죠. 법 위에 대통령 올라서면 그 대통령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건희사랑 팬클럽 가지고 뭐 시끌시끌하기도 한 것 같고 하던데. 저는요. 네. 대통령 부인은요. 공직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한테 아무런 권한을 준 게 없습니다. 법으로도 권한이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아니 행보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행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기사에 나오면 안 됩니다. 행보가 없을 수는 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영부인이라는 행보야 뭘 하면 지위가 되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게 이런 공적인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관심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까십거리로 국민들이 지나가는 거를 뭐 좀 미담 기사 이런 거 정도가 가능한 거지. 네.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가 이겼다 그러는데 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게 양쪽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당선은 됐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해달라.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73 젖잘싸 그거 아니에요. 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네. 함께 협력하는 길을 도모해야 돼. 그러려면 양쪽 다 반성하고 겸손해지자.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17일 전에 이번 일요일 전에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사개특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개특위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했다가 저쪽 당에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한 거예요.
일단 본회의 의결한 거니까 일단 가야죠. 부패 범죄랑 두 개만 지금 검찰에 수사권 남겨뒀는데 부패랑 경제 이것도 그러면은 가져오는 건가요? 박탈을 하는 건가요? 수사를 별도로 하고 네.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또 들여다보고 견제하고 이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회복해야죠. 그런 제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부패 경제 범죄도 경찰이 아니라 수사기관. 수사. 꼭 경찰일 필요는 없어요. 뭐 공수처도 국수본이나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청. 네. 그다음에 뭐 중앙수사처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검찰은 1차 수사는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사를 검사해야 돼요. 잘했나 못했나 검사하는 그 검사 기능을 하는 게 검찰입니다. 수사는 못하게 하고 검사는 확실히 하게 1차 하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부패랑 경제 범죄도요.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